19세기 말 조선은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외부로는 열강의 그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청년 누구보다 앞서 조국의 내일을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에 머물 수 없었고 조국을 가장 사랑했지만 결국 조국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름 김옥균. 역사는 그를 역적이라 불렀지만 이제 우리는 되묻습니다. 과연 그는 역적이었는가 아니면 시대를 너무 일찍 살아간 선각자였는가? 1851년 2월 23일 한양 운이동 명문 양반 가문에서 김옥균은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종과 동갑이었고 불과 12살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며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의 기득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옥균은 그런 안정된 배경 속에서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왕권이 약해지고 세도 정치가 극심했으며 국가의 체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 러시아의 남하, 일본의 부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은 굶주렸고 관리는 부패했고 군대는 낡았으며 지식인은 무기력했습니다. 김옥균은 어려서부터 이런 현실을 관찰하며 변화를 결심합니다. 김옥균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며 성리학의 깊이를 익히면서도 점차 유교적 보수성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이 사상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살릴 수 없다. 그는 박규수라는 거대한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박규수는 조선 내에서 개화의 불씨를 품고 있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고 김옥균에게 양무운동, 근대 과학기술, 해외 정세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김옥균은 홍영식, 서광범, 박영유 등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과 뜻을 모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개화당이라 불렀고 조선의 근대라는 개념을 도입하려 한 첫 세대였습니다. 1882년 조선 정부는 김옥균을 일본의 특사로 파견합니다. 그는 도쿄에 도착해 철도, 증기선, 전신, 공장, 근대 교육시설 등을 둘러보며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겨우 15년 전만 해도 봉건제에 머물렀던 일본이 서양의 기술과 시스템을 받아들이며 급속하게 발전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이대로면 조선은 열강에 먹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선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884년 12월 4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씨 일파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틈을 타 개화당은 일본 공사 다케조의 묵인 아래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정변, 역사에 남은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은 새로운 정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혁안을 발표하죠. 문벌 폐지, 과거제 폐지, 내각제 도입, 지조법 실시, 인민평등 선언, 신분제 철폐. 이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이라는 말을 정치의 중심에 놓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변은 단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청군 1,500명이 입성하자 일본은 개화당을 포기했고 김옥균은 간신히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3일은 짧았지만 조선 개혁의 불씨로 후대에 긴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후 10년 김옥균은 일본과 상하이를 오가며 개화 사상을 알리고 대한제국 탄생의 씨앗이 될 개혁 구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그를 역적으로 규정했고 1894년 고종은 직접 김옥균 암살 명령을 내립니다. 1894년 3월 28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 그를 친분 있는 사람이라 믿고 만난 홍종우에게 그는 4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조선으로 송환되어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 나라에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김옥균을 두고 조선의 메이지 유신을 꿈꾼 인물이라 평가합니다. 일본의 도움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조선의 자립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청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조선에서 일본은 유일하게 문을 연 나라였고 개화당은 일본 외에는 손잡을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빨리, 너무 앞서
민중의 머리 위로 개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있었기에 후일 갑오개혁, 광무개혁 등 조선 말기의 개혁이 이어졌습니다. 김옥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미완의 불꽃이었습니다.